네, 열심히 모은 재산을 이제 후손들에게 남길 때 꼭 내야 하지만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게 바로 세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재산이 많을수록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정말 다양한 절세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세율이 높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오히려 절세가 되는 계산법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꿀팁이 될 수 있는 증여세 절세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연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이제 상속과 달리 이 증여라는 게 재산을 갖다가 이제 그것도 살아있을 때 생전에 이제 대가없이 이제 주는 거 아닙니까? 배우자, 뭐 자녀, 네. 아니면 손주들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이 손주한테 바로 이렇게 증여하는 게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세대 생략 증여라고요? 최근에 네. 어떤 케이스가 있었길래?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진단 시약업체인 시젠의 오너 일가에서는 시젠? 네, 네네. 맞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를 했었는데요. 그 전에 한번 이슈를 1년 전에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이해를 좀 더 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1년 전에는 진단 시약업체인 이 시젠의 오너 일가에서 총 90만 주를 3명의 자신들의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증여한 지 2개월 만에 증여를 취소해 버렸는데요. 그래요? 일각에서는 왜 증여를 했다가 이것들을 바로 취소했을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문가들은 역시 세금 문제와 결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상장 주식 같은 경우 증여할 때 증여 재산의 가치가 낮아야지만 증여세가 낮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 주식의 가치가 낮게 평가됐을 때 증여하는 것이 그 증여의 적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즌 일가에서는 이 증여 시점을 판단했을 때 5만 원 정도대의 시즌 주가가 이제 달릴 때 바닥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주당 5만 원일 때. 네, 맞습니다. 예. 증여를 단행했는데 증여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의 하락세를 보여왔고 증여한 이후에 주가가 4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지자 그 증여세 차이만 8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로 증여 취소해버린 것이 아니냐 아하.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니까 재증여를 목적으로 증여를 철회한 상황이라는 네, 얘기가 맞습니다. 나왔고 최근 이제 보니까 증여를 다시 하긴 했는데 자녀를 건너뛰고 그러니까 세대를 생략한 거죠. 손주에게 증여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세 딸에게 물려줬다가 불과 2개월 만에 증여를 취소하고 네. 이렇게 했던 것이 작년에 4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에 다시 손주들에게 일부 증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너 일가 중에서 그 부인의 명의로 된 주식의 일부를 자신의 손주 7명에게 각각 동일한 비율로 증여를 했는데요. 주식 70만 주를 증여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0.19%씩 증여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직의 주식이 지금 증여 시점이 2만 원대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작년에 증여를 취소했던 시점에 비해서 약 42%가량 그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증여에 어떻게 보면 적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세대를 생략한 증여를 단행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조부모에서 자녀에게, 그다음에 자녀에서 손주에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세도 두 번을 내야 그렇죠. 되는 것인데 예. 이거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되어서 이 부분도 절세의 포인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한테 건너뛰어서 손주한테 증여하면은 오히려 세율이 할증된다 그러는 것 같던데 어떻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이제 상속을 해주는 네. 경우를 아까 말씀드렸더니 세대 생략 증여인데, 이 세대 생략.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을 내야 되는 증여세를 한 번만 내게 되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한 번 좀 낼 때 좀 더 내라 이런 측면에서 그런 할증 취지예요? 과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네. 할증 과세 같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고요. 만약에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할 때 20억 원 이상을 증여한다면 이 할증 과세는 40%가 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할증 과세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네. 이것은 우리나라의 증여세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나 직계가족들에게 증여할 경우에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 그다음에 직계 비속이나 존속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형제 자매나 사위 며느리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이 공제 범위 내에서 전부 다 활용을 하시면
그 공제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증여 과표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증여 세율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과표가 낮아질수록 낮은 세율을 매겨지는데 이때 자녀 한 명에게 모두 다 증여하는 것보다 자녀와 일부 손주와 며느리와 여러 가족들에게 분산 증여하면 각각의 과표가 낮아져서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어서 네. 이 부분도 절세의 포인트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 절세가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네네. 네. 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좀 표를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 8천만 원을 바로 증여했을 경우를 한번 선정해 보았는데요. 구세청의 홈택스 세금 모의 계산식을 통해서 제가 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아들에게 증여할 때 내야 되는 세금은 총 5,432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3억 8천만 원을 아들 한 명에게 전부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손녀, 며느리에게 분산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아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성년인 손녀에게는 1억 2천만 원을,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1억 1천만 원을 증여를 하게 되면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증여 공제 받으실 수 있고 예. 손녀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 공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며느리도 1천만 원을 증여 공제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표가 되는 것이고 그럼 최저세율인 10%의 세율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각각의 세금 산출을 해보니까 970만 원과 970만 원, 그다음에 882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예. 총 합계로 치면 2,822만 원이 산출되는 것이라서 아버지 1인에게 증여하는 것에 비해 더 훨씬 더 많은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네. 이것이 이제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증여 공제를 충분히 활용했느냐, 그러네요. 그리고 과표를 좀 쪼개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절세의 포인트로 잘 활용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결국 아들, 며느리, 손자니까 저 세 사람은 다 가족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증여하고 다시 또 아버지한테는 몰빵해줘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겠죠.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 증여받은 자식들이 또 세금을 다 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예.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아니 네. 최근에 저 부영의 이중근 회장이신가요? 고향 주민들하고 동창들한테 뭐 한 1억씩을 갖다 이렇게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거는 뭐 사회 공헌이라고도 볼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근데 또 그럴 만한 또 뭐가 있었나요? 무슨 뭐 세금 관련해서 네. 기대하는 효과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부영, 네. 자신의 고향 마을에 있는 주민들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현금으로 증여를 해서 화제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한테? 네, 그렇습니다. 동창들한테까지. 네, 오. 맞습니다. 그래서 고향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초중고 동창들, 그리고 예. 자신이 살아오면서 신세를 졌던 지인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경력금 명목으로 현금을 증여해 주었다는 게 화제가 와. 되었는데요.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 금해한 총 금액만 얼마일 것 같습니까? 와, 얼마인데요? 얼마 1,400억 원을 이렇게 증여를 하셨다고 지금 해서 굉장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1,400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를.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혹시나 이 사회 공헌의 효과도 있지만 다른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있어서 절세 효과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자신의 직계 가족들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은 과표 구간이 아마 최고 구간인 50% 구간이 들어갈 것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증여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글쎄요. 상황인 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제3자들에게 1,400억 원 정도를 증여했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따져봐도 약 절반인 700억 원 정도의 상속 증여세를 아끼는 효과가 와.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세금으로 낼 바에는 네, 동창들과 맞습니다. 고향 주민들한테 나눠주겠다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네. 네, 부럽네요. 아니 그 회장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증여받은 동창들과 동창. 동창들이 그러실 거. 네.
그 코로나 사태를 또 겪으면서 주식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상한가 제한이 없는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양도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2%를 양도세로 또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또 줄일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면 이것들을 팔아서 수익을 내시려고 하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수익 낸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좀 됩니다. 많다 세금.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 아낄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것들을 바로 팔아서 수익화하시는 대신에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직계 가족들에게 우리가 증여를 할 경우에 증여 공제 한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증여가 그렇죠. 세금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증여 공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증여가 된다면 증여세 부담이 되지 않겠죠. 네. 그리고 해외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증여가 단행되는 것인데 그럼 이 증여 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내가 팔아서 수익화하겠다라고 네. 할 때 그 취득가액 자체가 굉장히 높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 높은 상태에서 증여를 받아왔기 아하. 때문이죠. 네. 그러면은 이때 내가 이것들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소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은 좀 줄어드는 결과가 양도 차익이 줄은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닌 말로 저 증여했을 때 그 주가나 그 매도 처분했을 때 주가나 같으면 세금 낼 것도 없네요. 그렇죠.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의 증여. 예. 근데 이런 것만 가르쳐 주셔도 돼요, 변호사님. 아니 이건 합법이잖아요. 합법이죠. 네, 이것을 만약에 내가 이거 그러네. 팔아가지고 다시 되돌려줬다. 이것은 네. 이제 탈세가 되는 것이지만 네. 이건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탈세하고 절세는 또 다르죠. 다르죠. 요즘 창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그냥 자기가 그냥 뭡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돈은 없으니까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할 경우에 이때도 증여세 냅니까? 증여세는 부담해야 되지만 네.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예.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20, 30대의 자녀들이 창업을 시도할 때 목돈이 필요할 텐데 이때 좀 자금을 증여해주고 싶어도 증여세 부담이 혹시 아들에게 부담되지 않을까 아하. 망설이시는 예.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조세 특례 제한 법에서는요.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현금이나 예금 등을 증여해주고 그 돈을 받아서 2년 내에 창업하여 창업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절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증여 시에 최대 30억 원의 범위 내에서 5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 그 세율이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례표를 보면서 제가 일반 증여와 이렇게 창업자금 증여로 나누어 봤을 때 얼마만큼의 절세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 액이 똑같이 8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일반적인 현금 증여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창업자금 증여 같은 경우에는 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현금 증여 같은 경우에는 8억에서 5천만 원을 뺀 7억 5천 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매겨지는 반면에 3억 그 창업자금 증여 같은 경우는 5억을 공제받으면 결국 3억 원에만 남는 것인데 이때 무조건 최저 세율인 10%만 적용한다고 해서 창업자금 증여 같은 경우에 증여세가 3천만 원이 나오지만 일반적인 현금 증여 같은 경우에는 1억 6,5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이 제 계산 방식이 굉장히 단순화시킨 표이긴 하지만 좀 단순하게 살펴봤을 때는 그만큼 절세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해줄 경우에는 굉장한 절세 그러네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세 당국에서는 사후 요건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았는데 2년 내에 창업을 하지 않았다거나 네. 창업은 했으나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네. 그다음 사용은 했으나 사업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아하. 예를 들어 자신의 주택을 구입했다거나 예, 하는 예, 경우에는 엄격하게 이 절세의 효과를 보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창업 자금으로 사용하신다면 이 절세 혜택을 좀 누려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증여세도 결국 본인 다 소명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